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기출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뭐 시험을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예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반복 출제. 물론 이제 판례 위주로 반복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까다롭게 출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이 정도가 예전 스타일과 약간 다르게 출제가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웠던 건 아니고 그 관련된 판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정법이 지금 최근에 벌써 몇 년 동안 아주 어렵게 출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기본이론, 기초, 개념을 잘 잡으시고 기출문제주로 쭉 반복하면서 판례를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앞으로도 꽤 장기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출제는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단순암기 위주로 이렇게 OX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단순암기식으로 암기해서 가신 분들은 의외로 점수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약간 이렇게 이론적이고 의의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당황을 해서 점수를 놓쳤다라는 이야기는 몇 분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기본서에 나온 판례들은 꼭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 기출문제 중심을 풀면서도 이해 중심으로 풀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문제들은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복 출제 빈출이다 이렇게. 자, 행정기본법상의 기간의 계산. 네, 이거는 빈출입니다. 여러 번 출제가 돼서요. 기간 계산에 대해서 이게 행정기본법이죠. 특별한 규정 없다면 민법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법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말일로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만료한다. 자, 3번을 잘 보시면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입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될 때는 이때부터 시행. 그러면 여기가 시행일이니까 이 공포한 날을 첫날로 기산을 하게 됩니다. 산입. 그런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이게 산입이 되기만 계산할 때 여기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차이점을 줘야 되겠죠. 차이점. 그래서 조문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기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국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가 지금 불이익하죠. 권익 제한 의무가. 그래서 기간 계산할 때 일주월 연으로 정했다면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라 이렇게 해요. 첫날이 산입되면 아무래도 불이익한 기간이 좀 더 빨리 끝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하겠죠.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볼까요? 2번 문제 보시면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 절차.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청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청문은 비공개지만 이렇게 신청이 있거나 주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우려가 있다.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이것도 여러 번 빈출됐던 문제입니다. 시험에. 자, 인허가를 거부하는데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상당한 이유가 제시됐다면
이유 제시는 충분하게 됐다. 이 논리하고 똑같죠.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어요. 예, 충분히 이유 제시가 됐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조항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구나 지금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 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자, 3번. 자, 여기도 빈출이에요. 우리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냐, 적용이 배제되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었죠. 이 사안이. 자,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처분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불이익처분들, 직위해제라든가 뭐 직권면직 이런 경우는 적용 폐지인데 문제는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이 모든 처분이 다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두 가지죠.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는 미리 준한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암기할 때 가로가 2개다. 이렇게 외우자 했습니다. 그 구호, 적용 배제. 자, 이런 사안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군인사법령에 의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진급 선발을 취소합니다. 여기는 판례 보니까 이게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불이익처분이지 징계처분 아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징계처분이 아니고 공무원법에 규정된 뭐 직위해제라든가 직권면직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공무원법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여기에 관한 뭐 별다른 절차가 없더라. 자, 만약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됐다면 중복적으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국가공무원법의 절차도 거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것도 불이익처분은 불이익처분이니까 남아있는 건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적용됐다면 적용이 배제겠지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때는 이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처분했다. 불이익처분인데 행정절차법이라도 적용을 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걸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과세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판결의 이제 기판력 또는 이제 거기에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의 효력은 위법 사유가 이거였어요.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다. 여기에 위법, 여기에 구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다시 거쳤다 또는 형식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처분했다. 이런 경우라면 기판력에 반하지 않겠죠.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 위법 사유 한에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위법 사유를 보완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과세 처분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자, 이 지문도 빈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3번. 국가배상. 여기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 사경제작용을 제외하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작용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빈출입니다. 2번. 자, 여기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빈출. 청구기간 내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해서 각하했어요. 자, 이렇게 가자는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도면 법의 전문가인데 적법하게 청구됐는데 계산을 잘못했다? 그 자체가 과실이에요. 평균적 주의무를 위반했다. 과실 나왔죠? 그리고 위법하게 각하가 된 것이죠. 위법성도 충족이 됐고
뭐 당연히 헌재 직무에 들어가는 것이고 과실에 의해서 위법하게 각하가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가 없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국가배상 책임밖에 없죠. 이게 시정이 가능하다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겠지만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손해가 뭐냐 이런 뜻이죠. 손해. 정신적 충격이에요. 내가 적법하게 심판을 청구했으니까 본안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충격적으로 각하가 됐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옳죠. 2번이. 자, 3번.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자,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에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이렇게 이제 국가배상도 그렇고 이런 보상도 그렇고 되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수를 좀 맞춰가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상호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외국인 피해자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인정하겠다. 꼭 조약까지 체결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여러 번 풀었던 겁니다. 빈출. 자, 이 부분은 빈출까지는 아닙니다. 빈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시냐면 배상금으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았다면 이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도 이것도 나름의 그 손해, 사망에 대한 보존적 차원이기 때문에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옳은 말이죠. 2번이. 자, 4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도 빈출이에요. 우리 이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이 과정상의 정보나 각종 회의록 이런 것들 공표가 되기 전에 정보들은 대개 비공개 사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의,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이 부분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법률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보를 공개하냐 마냐 이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죠. 비공개. 그래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이런 과정상, 회의 과정상의 내용을 같은 것들, 이런 내용물들은 거의 다 비공개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랬어요. 뭐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 자료라든가 그런 내용들, 발언 내용들, 비공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뭐 사본 또는 출력 교부 방법으로 공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공개 방법을 선택해서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돼요?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공개 방법에는 재량권이 없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공개를 하기로 했다면 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 데이터. 자, 이 과거에 기출이 됐던 지문입니다. 빈출까지는 아닌데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2002학년도부터 5학년도까지의 이 원 데이터는 이게 가만보니까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되더라도 그렇게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로 봤던 겁니다. 비공개가 틀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개하는 게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자, 그럴 때는 공개를 시켜줘야겠죠. 공개 대상.
근데 이게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에서 이게 문제예요. 자, 원칙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은 비공개지만 여기에 해당한다면 공개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사익과 이로 인한 공익 간의 이익 형량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할 것이냐.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죠.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이런 질문들이 뭐 상식적이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직권 취소 철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기가 됐고 진행 중인데 아직 판결이나 재결이 확정이 안 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처분은 취소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행정청이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얼마든지 행정청은 자신들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행정청은 사정 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됐다. 철회죠. 전부 또는 일부 장래향에서입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가쟁력은 이 처분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더 이상 취소 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상대방이 쟁송 제기가 안 돼요. 취소 쟁송. 자, 문제는 상대방이 쟁송 제기를 못한다. 그 말이지. 행정청이 자신들의 처분을 직권 취소 처리하겠다. 이건 가능하겠죠.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 4번.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자, 이때는 취소인데 여기는 소급표. 철회는 적법인데 장래요. 취소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니까 소급표. 이런 논리입니다. 단 소급표로 가되 여기서는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 그럴 때는 장래향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본법에 다 명시가 됐던 겁니다. 자, 전부 다 빈출입니다. 그래서 이 5번까지 이미 기출에 한번 출제가 됐거나 전부 다 빈출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5번까지.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징금. 독점 규제 공정 거래하는 법률 소정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 우리가 이제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당 지원이라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금의 성격도 띠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위반 행위를 억제를 시키겠다. 뭐 이런 성격. 그리고 이로 인해 얻은 불법의 이득을 환수하겠다. 이런 성격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형벌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징금도 부과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했다고 해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행정기본법령. 자, 이게 좀 어려웠어요. 예,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왜냐? 이 과징금 납부무자가 과징금 분할 납부할 때 7일 전까지, 이게 틀렸죠. 7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인데 이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행령을 보지를 않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어려웠습니다. 일단 단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되겠죠. 기간이 틀렸어요. 기간. 그래서 일단 틀렸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법률을 보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지문으로 풀어가면 된다 이렇게 했죠. 나머지 지문. 일단 1번은 빈출.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3번 가볼까요?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해서 최고한도 내 하나 과징금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할 때 액수는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얼마를 내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일단 얼마 내고 나중에 뭐 새로운 게 뭐가 추가되면 더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재량이라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할 때는 특정을 해가지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부과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과징금 부과할 때 미리 유보시켜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걸 미리 유보시켰다.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일단 재량청이라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던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당연하죠. 과징금 근거되는 법률에는 징수주체가 누군지 상한, 가산금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외우나 마나 이게 상식적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빼고 나머지 1, 3, 4가 당연하게 쉽게 풀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라는 걸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과 같은 문제가 이제 사례형과 박스형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복합이 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자, 이런 게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사례형 문제도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보시면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하는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갑소유 토지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 토지 건물 등을 수용을 했습니다. A씨 시장은 갑에게 적법하게 토지 인도와 보이시죠?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다. 이렇게 갑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토지 인도 의무 하나 있고 철거 및 퇴거예요. 근데 이 철거와 퇴거는 같이 이루어지겠죠. 철거가 되면 퇴거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시장의 토지 인도 명령에 대해서 갑이 이를 불행하더라도 그 불행에 대해서 시장은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맞죠? 우리가 이 인도, 명도 이렇게 권리 이전할 때는 비대체적이죠. 권리자가 이전을 해줘야지. 뺏어와야 되든가 이렇게 해야지 행정청이 대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될 수가 없어요. 비대체적입니다. 인도 명령은 비대체적. 대집행에서 빼놓지 않고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빈출 문제였습니다. 빈출 지문입니다. 자, 니은번 갑이 위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철거가 가능할 때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옳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공시를 했습니다. 행정청 스스로 강제 집행이 가능할 때는 민사법원에 민사집행 신청을 못한다. 이렇게 봤었죠. 자, 디귿번 갑이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됐지 않고 이게 최초로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현재 이 지문이. 자,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공법상 의무. 왜냐하면 공익목적상의 이런 공법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도, 자, 보세요. 현저한 손해를 피해야 되는데 A씨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존 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는데 처음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지문이 처음 본 지문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당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특히나 이런 말. 명도 단행 가처분이 뭘까? 막 이렇게. 자, 지금 뭐하고 연결하시냐면 기역번하고 연결하면 돼요. 기역번처럼 토지 인도 의무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민사집행으로 가야죠. 자, 무슨 말이에요? 기억번하고 니은번 비교를 하시면 돼요. 니은번처럼 행정청이 대집행이 가능할 때는 민사집행 신청을 못하는데, 기억번은 이 자체가 대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토지인도무가 이행이 안 되면 이런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현저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못하는 사안이니까 민사집행으로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상으로라도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 부분은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민사상의 명도 단행 가처분,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명도해 라고 가처분하는 겁니다. 그걸 실행시켜버리는 것이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이해가시죠?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논리로 풀어간 겁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이 가능할 때는 민사집행 신청 안 되지만 대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민사집행 들어와라. 단 극히 예외적이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 리을번 보시면 갑이 위력을 행사해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한다.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자, 이럴 때는 현행범 방지 차원에서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빈출 지문입니다. 그러면 디귿번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돼요? 기역, 니은, 리을이 빈출이었고 충분히 정답을 맞춘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시험장에서 당황만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신뢰보 원칙. 자, 이것도 빈출이죠.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민원부서로부터 지금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냐 질의를 받았는데 민원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말 그대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지 그 뒷말이 없죠.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지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자, 이 정도 끝이에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여기로 끝. 자, 이런 거지. 나중에 개발이 들어가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 또는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부분까지 공적 견해 표명으로 확대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저촉사항 없음 여기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번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이 국장 쭉 보시면은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하고 아울러 당초 소유자에게 환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을 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비록 행정청은 아니지만 과장, 사무관급 아닙니까? 국장, 국장, 실장, 높종, 막 3급, 4급 공무원인데 이런 과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거의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거 믿고 협의 매매를 했는데 신청을 막상 거부하게 되면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지문은 빈출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번 출제된 예가 있었어요. 과거에.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법률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 신뢰 대상 없죠. 이것만으로는 어떤 신뢰를 줬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것도 빈출입니다. 자, 4번도 아주 잘 나와요. 빈출.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헌이다 결정을 했습니다. 자, 헌재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 그러니 헌재가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헌 결정 자체는 신뢰원칙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뒤에 후행 조치가 포함이 안 돼 있죠. 자, 9번으로 갑시다. 과징금 부과 처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재량 처분으로 일단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를 해서 위법하다. 자, 많이 봤던 거죠. 재량 처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적정한 재량권의 양을 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초과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법원이 적정한 재량권의 양, 적정액을 정해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청의 재량이니까 그래서 전부 취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2번 보시면 건축물 대장의 용도.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자, 1번 빈출. 여기도 다수 출제. 이미 출제됐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그 각종 공적 장부. 공증에서 봤죠? 공증. 부동산 자체. 우리 뭐 토지라면 지목, 건물의 용도. 이런 것들. 건물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을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자, 3번 공사 낙찰 적격 심사 감점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인데 지금 요 공단에서 근거로 내세운 규정. 그런데 보니까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세부 기준이라면 내부적으로 세부화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했습니다. 이게 좀 그것 비슷하죠. 어떠한 법률이나 뭐 근거에서 우리 그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거. 재량 처분이에요. 제재 처분이고 특별한 말 없으면 재량 처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감점 처분인데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재량 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부 기준들은 법규 명령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행정규칙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공단 내부적으로 정한 행정규칙.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 없다. 맞는 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개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는데 문제는 식품위생법의 요건은 갖췄지만 건축법의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할 수 없다. 맞아요. 왜? 여기 만약에 이 식품위생법 갖췄다 해가지고 신고를 받아줘 버리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갑시다. 손실보상.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 자, 영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 자체 가치 증가가 아니죠. 재산 자체의 가치를 증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또는 영업을 통해 얻을 걸로 기대되는 이익 이런 것들은 손실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액 액수를 다툽니다. 수용재결이 아니라면 전부 다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입니다.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 위원회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 진행 토지 수용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이렇게 했죠. 자, 이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하는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자, 어떤 보상 항목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원회가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았죠. 자, 이거 다툴 때 결국 이것도 수용 재결을 다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수용 재결을 다툴 때는 항고소송이지만 처분으로 항고소송. 그러나 수용 재결 외의 소송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 간의 형식적 당사소송, 위원회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재결 취소송, 틀린 말입니다. 네, 여기처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리 가야 돼요. 수용 재결 외에는 전부 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으로 가시죠. 행정심판 재결. 11번에 심판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자, 뭐예요? 취소 재결이죠. 자, 우리 취소 재결은 처분을 취소하기 때문에 형성력이 발생할 것이고 재결에 의해서 취소했으니까 굳이 행정청이 별도로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처분이나 심판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됐다. 자, 여기도 빈출이고
여기도 빈출입니다. 불법기간 경과로 확정됐다 이런 말이지 뭐가 위법이다 적법이다 확정된 거 없죠. 자, 요 확정은 뭐예요? 불법기간이 경과해서 더 이상 취소 쟁송 절차상으로는 다툴 수 없다. 이 의미밖에 없어요. 자, 이런 말이지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 여기에 확정력입니다. 판결과 같은 기판력 인정되는 거 아니다. 맞아요.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속력이 생기겠죠.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뭔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예, 사안이 새롭다면 그때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거부가 가능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 이것도 심판 재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유사하게 푸시면 돼요. 처분청에 대해서 기속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기속력은 주문에서 밝힌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왜 위법이라고 밝혔는가를 봐야죠. 그 위법 부당 사유에 기속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옳은 말입니다. 이게 기속력의 의미입니다. 자, 12번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박스형도 몇 가지 숫자가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자, 뭐예요? 부분 공개.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공개한 정보가 공개 가치가 있을 때, 그럴 때 부분 공개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비공개니까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 이게 분리 가능성입니다. 분리 가능성.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 공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게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기출이 됐었어요. 주치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면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서 그런데 몰래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까? 이 경찰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아니 지금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그 사람한테 열쇠를 맡긴다? 안 된다는 것이죠. 과실 있고 사고 났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법률상 이익, 처분의 근거법이 직접적 구체적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반사적,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이 안 되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 번 출제가 된 건 아닌데 이게 빈출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영어 과목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검정 신청을 했다가 불합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영어 과목에 대해서 불합격 결정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검정 신청한 교과서 과목과 전혀 관계없는 답을 주고 있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합격 결정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겠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당연하겠죠. 자신들이 신청해가지고 불합격된 걸 다퉈야지. 아니 합격 결정 난 걸 왜 다투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경업자 관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신의 불합격 결정만을 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결정을 다툴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시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 자치사무 수행할 때는 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별개로 봐야죠. 별개.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2번은 자, 이거는 잘 나왔죠. 빈출인데 2번은 빈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요해요. 빈출은 아니지만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쉽게 나왔죠. 1번 많이 풀었던 거니까 틀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죄형 법정주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반드시 반복적으로 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벌 규정을 해석할 때는 지금 형벌을 부과하는 거니까 처벌 조항이니까 엄격하게 축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엄격 해석. 그런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니까 양벌 규정은 법인이 양벌 규정의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법인.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양벌 규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양벌 규정을 적용하겠다. 만약 유추 적용을 하게 되면 유추 해석에서 양벌 규정 적용하게 되면 죄형 법정주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유추 확장 해석이 금지돼요. 형벌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이 유추 해석이 금지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문헌상 법인격 없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 적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행위자 역시 그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아니 왜 행위자도 처벌 안 하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처벌되고 이쪽이 전제로 깔려 있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자 여기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죠. 질서위반행위법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력이 있다. 자 이것도 국민한테 뭐가 유리한가를 보시면 돼요. 과태료 결정 나왔다. 즉시항고 불복 들어갔다. 집행정지해줘야 국민은 이제 일단 과태료 집행이 막아지니까 유리한 거죠. 국민에게 집행정지가 유리하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14번으로 가시죠. 자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난이도도 제일 높았습니다. 별 3개. 그래서 만점 맞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법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어떤 이제 법리가 잡히셨다면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사안이에요. 과세 처분을 했고 근데 이 과세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 결정이 났어요.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이 과세 처분의 근거에서 뭐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재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사실 이 판례는 꽤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긴 해요. 빈출된 판례. 일단 여러분들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이 법은 더 이상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만약에 여기 따라 집행을 했다면 이건 무효예요. 왜? 이미 위헌 결정 났는데 집행했으니까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디귿번 보시죠. 과세 처분 이후 조세부가 근거됐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 결정 이유죠. 과세 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 처분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확보하겠죠. 그러면 만약 했다면 뭐가 돼요? 무효예요. 자 기억번 갑에 대한 과세 처분과 압류 처분은 별개 처분이므로 선행 처분인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게 왜 나오냐면 과세 처분과 압류 처분은 서로 별개 목적이니까 하자 승계가 안 됩니다.
즉 과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압류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자 승계가 안 되면 압류 처분은 더 이상 다툴 길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뭡니까?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이 압류 처분이 무효가 돼버리니까 하자 승계고 말고 할 것 없이 제소기간 제한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이 쟁송으로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다 틀렸죠. 이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 무관하다 틀렸죠. 이 과세처분을 기초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위헌결정 나면 이거는 취소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집행은 불가하고 여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틀린 게 보이시죠? 이걸 막아야 되겠죠? 더 이상 위헌결정 났는데 압류한 다음에 체납 처분 들어가겠다. 이거는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번이 맞고 기역번과 니은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봅시다. 공법사항 계약 옳은 겁니다. 기역번 자, 우리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겁니다.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미 기출제 됐던 거예요. 자, 빈출이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처분이 아닙니다. 계약관계 종료고 이렇게 계약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배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포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취득 많이 나왔죠. 빈출.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법률행위, 매매계약. 그러면 자율적으로 매매계약을 통해서 협의에 따라 액수 같은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 의무 약정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게 틀렸죠. 사법상 매매계약의 논리로 풀면 됩니다. 자, 리을번. 지방자치단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 이른바 공공계약, 빈출이에요. 자, 이 공공계약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일단 출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한쪽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사법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의 원칙 등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6번으로 가시죠. 부관.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사용수익 허가 기간. 부담이 아니죠. 그리고 부담이 아니라면 이것만의 일부 취소소송,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빈출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자,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기부 체납 증여했어요. 이게 부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담과 이 부담의 이행을 위해서 맺은 사법계약은 지금 행위가 두 개예요. 행정청에 부담 붙인 처분이 있고 사법계약이 따로 있고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담이 무효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유효한 상태죠. 유효란 말은 기부 체납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법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착오를 주장을 못합니다. 나는 이걸 모르고 체결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계약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옳은 말이에요. 자, 빈출입니다. 많이 나왔어요. 자, 3번. 행정행위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의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죠. 지금 보시면 당의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이렇게 했어요.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의무이행 같은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해줘야 되는데 다른 기관이 했잖아요. 다른 기관. 그래서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해 본체 처분 자체 효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 무효다.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들 아까 별개라 그랬죠. 그래서 부담이 무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법상의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 줘야 돼요. 자, 이 부분도 빈출입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출에서 반복적 출제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으로 가시죠. 형성재량, 이익형량 해야죠. 자, 여기도 다 빈출이에요. 빈출. 지금 보시면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다른 내용의 결정 고시할 수 있고,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선행계획이 후행계획으로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선행 도시계획은 일종의 폐지가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 후행 도시계획으로 변경된다. 도시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은 포괄 추상적 계획이고 이 자체가 직접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이죠, 지침. 자, 문제는 직접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런 게 틀린 말이에요. 기본계획일 뿐이지 직접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막 수립하고 해나갈 때 다소 증가했다고 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18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와 관련된 면허는 다 특허죠. 운송사업, 재량행위, 빈출입니다.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입국의 자유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입국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자유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하려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외국인은 자유가 아니다 보니까 특허로 가는 것이고 재량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난민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다 뭐 하겠지만 이거는 난민은 특수한 지예요.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그렇고 난민으로 인정되면 일단 난민 신청 받아줘야 됩니다. 이건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은 기속행위. 요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법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자,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 설립인가? 이 사업자 단체가 행정 주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체 설립하는 거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처럼 행정 주체 설립에 관한 부분이 된다면 특허가 되겠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강학상 특허예요. 자, 그런데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 감독 권한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재량행위로 봐야 된다. 옳은 말입니다. 여기서 근데 포인트 주고 있죠. 감독 권한 범위 등과 설립인가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다면 행정청의 인가 여부는 재량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자, 공익법인은 공익적인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고려를 해줘야 되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 굉장히 법인한테 중요한 재산인데 기본재산. 그러면 기본재산 처분 허가할 때도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공익적인 것들을 고려할 때는 이건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 이렇게 안 들어있죠. 재량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처분허가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인 허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행위, 설립행위가 있고 허가 이렇게 할 때는 인가로 가는 것이죠.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고 허가, 처분행위, 허가 이런 것이라 인가될 것이고 조건으로 부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자, 19번으로 가보죠. 행정입법.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돼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해당 법령을 개선을 해야 된다. 네, 이것도 우리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조문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조문을 모르시더라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헌이 명백하다고 보이면 개선해 줘야 되겠죠. 자, 구체적 규범 통제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인데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죠. 행정입법 위법성을 주장해서 법원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고송 재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령을 집행한 처분을 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하기 전에 선결적으로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이게 이제 선결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법률 위임에 따라 효력받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가 나중에 법계적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때부터 위임의 근거가 부여됐으니까 유효가 됩니다. 이게 아니다가 틀렸죠. 워낙 많이 출제된 문제죠. 빈출. 자, 4번. 법률의 시행령. 자, 대통령령입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그래서 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에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 보충 안 되겠죠. 위임이 없으니까. 위임 없다면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20번 볼까요? 요 20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볼 게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환수처분.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그거 재량이다. 그냥 써? 환수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거는 재량이 아니라 환수 명령 하도록 돼 있어요. 기속입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지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환수는 재량이니까 당신은 눈 감아주고 당신은 환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률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겠죠.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을 주장하는 이렇게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업주가 당연가입자예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재보상 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 그러니까 이 보험료 납부 의무는 당연가입이고 법률에 의해서 당연 발생할 것이고 부존재 확인입니다. 자, 의무 부존재예요. 처분 부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법률 관계죠. 권리 의무에 관한 사안을 다툴 때 이럴 때가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이건 빈출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기부채납 및 사용 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이거 처분이죠. 이 사람은 권한이 설정됩니다. 네, 이걸 하기 전 단계에 공모 제안을 받아서 일정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자, 이것도 처분이에요. 이 사람은 일단 선정됐다면 이 사람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우선 협상자니까. 이런 지위가 설정되는 겁니다. 지위. 뭔가 법적 효과가 생겼죠. 내가 우선 협상자, 사업자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빈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그동안에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출제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국가직이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정리들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라고 고생들 하셨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행정법이 어렵지 않구나. 그러나 어렵지 않지만 뭐가 문제예요?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공부는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기출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